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자를 위한 산스크리트 제5강 저는 류현정입니다. 그럼 화면 공유하고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이제 명사의 격변화 표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특히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들 중에서 단모음으로 끝나는 남성 명사와 중성 명사의 격변화 표, 그리고 해당 명사 어간을 가지고 있는 여러 명사들 한번 익혀보는 시간 가졌었죠. 오늘은 장모음으로 끝나는 여성 명사의 격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모음으로 끝나는 이 여성명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서 봤던 단모음으로 끝나는 남성명사와 중성명사와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유의하셔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대표적인 명사 어간으로 지금 적어 놓은 것이, 예를 들어서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세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나 해서 장모음으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성 명사이고 군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세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간으로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격변화표를 보는 방식은 우리가 앞서서 남성 명사와 중성 명사를 보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위쪽에 탭에는 단수, 양수, 복수라고 하는 요 이제 수가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 탭에는 주격부터 혹격까지 총 7개의 비박디와 마지막 쌈보단 본격계까지 포함되는 총 8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먼저 단수 주격부터 보시면은 어간과 동일한 형태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나라고 해서 이것이 여성 단수 주격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 격변화표를 익히는 방식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대로 가로로 이렇게 3개씩 익혀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나, 세네, 세나하 이런 방식으로 3개를 읽고 그 다음 목적격 3개 읽고 이렇게 익히실 때는 그렇게 익히시면 되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수, 그 다음에 양수, 복수 요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단수 주격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say나 어간과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수 목적격 같은 경우에는 무가 추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say남이라고 하는 형태로 장모음 암으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격의 의미를 살리면 군대를이라고 하는 혹은 군대로 이런 의미도 가능하겠죠. 다음으로 단수 국격 형태를 보시면은요, 제일 끝에 사실상 장모음에 이제 어미가 붙어 있는 형태인데, 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 있죠. 원래라면은 세나 이렇게 장음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아는 단모음으로 되어 있고, 사이에 유음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나야 해가지고 가운데에는 단모음화되고 뒤에 야 이렇게 길게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군대를 통해서 아니면 군대와 함께 혹은 군대로라고 하는 이제 도구의 의미를 함께 가질 수 있는 결과로 국격이었죠. 자, 다음으로 역격입니다. 역격 같은 경우에는 야이라고 하는 요 형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나 야이라고 하는 요 형태가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탈격 그리고 속격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세나에다가 야하라고 하는 요 형태가 붙어 있죠. 그래서 세나 야하, 세나 야하 해가지고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요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격변화가 이렇게 좀 다른 형태로 이제 적혀져 있지만 보다 보면은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격이나 혹은 수에 속하는 그런 변화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 동일한 단어가 문장 속에 등장을 했을 때는 우리가 그 문장의 문맥을 파악해서 이것이 속격인지 혹은 탈격인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척격입니다. 척격은 얌 형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say 나 얌이라고 하는 형태로 척격을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단모음으로 끝나는 남성 명사, 중성 명사 같은 경우에는 에로 끝나는 형태였는데 여기에서는 얌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어미로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혹격도 지금 여성 명사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남성 명사와 중성 명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주격과 이제 유사한 형태 혹은 어간의 형태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say 나가 아니라 say 네가 지금 혹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모음으로 끝나는 여성 명사 같은 경우에는 단수 혹격일 때 의 어미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번역을 하면 다소 좀 어색하지만 군대여 뭐 이렇게 부르는 형태가 되겠죠. 자, 다음 양수 형태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양수 이제 명사 어간의 양수 형태는 사실상 두 개, 세 개, 두 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격, 목적격의 형태가 동일하고 그다음에 국격부터 탈격의 형태가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속격과 척격의 형태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say 네 해서 사실상 지금 단수 혹격 형태와 동일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세네라고 하는 단어가 문장 속에 들어있으면 이것은 문맥상 이것이 양수의 주격이구나 혹은 단수의 혹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국격, 역격, 탈격 같은 경우에는 뺨이라고 하는 이 어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나 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속격과 척격 같은 경우에는 요호라고 되어 있는데 요 경우 이제 세나 해가지고 장모음에서 단모음으로 아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수와 동일하게 세네. 사실상 지금 양수 주격과 동일한 형태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복수 변화 보실게요. 복수 변화 보시면은 복수 주격은 say 나하 해가지고 아하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목적격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복수는 이 장모음으로 끝나는 여성 명사의 복수 주격과 목적격이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격은 미희라고 하는 어미가 붙어 있죠. 그래서 세나 비희이고요. 그다음에 역격과 탈격 동일한 어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나 벼하 벼하 이렇게 세나 벼하 세나 벼하 동일한 변화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속격 같은 경우에는 세나에다가 남이라고 하는 어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나 남인데 자, 우리 느가 지금 어미에 붙어 있을 때는 앞서서 배웠을 때 내연성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지금 세나 같은 경우에는 혀가 말리는 권설음이나 아니면 르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딱히 내연성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 단어들 중에 뭐 요런 이제 혀를 많은 발음이 들어가 있는 단어들로 활용이 되었다. 요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지금 남이 건설음 화가 일어나서 내연성 때문에 남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단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복수 척격입니다. say 나에다가 지금 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say 나 수 하면은 복수 척격 형태의 변화고요. 마지막으로 혹격은 주격과 동일한 형태로 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인제 여성 명사의 격변화, 장모음으로 끝나는 여성 명사의 격변화 확인을 해 봤고요. 그러면 이러한 형태에 속하는 이 어간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 보시겠습니다. 먼저 말리까. 네, 제가 지금 로마나이즈 오타가 났네요. 장모음입니다. 말리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마 앞서서 우리가 남성 명사 배웠을 때 비슷한 단어 보셨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보시면
발라카가 있죠. 발라카라고 하면은 요것은 남성 명사로서 소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이것이 여성 명사가 되면은 발리카 요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장모음으로 끝나는 여성 명사 어간의 격변화를 따르게 되죠. 자, 다음으로 마힐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힐라라고 하는 단어는 여인, 여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힐라 이렇게 장모음으로 끝나는 여성 명사의 어간 격변화를 따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와리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르 쓰는 방법 기억하시죠? 바로 여기 있는 거를 먼저 읽어줍니다. 그래서 와리야 이렇게 되죠. 와리야. 그래서 요거는 부인, 그러니까 와이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보통 가지게 되는 단어입니다. 자, 다음으로 마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죠. 마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꽃을 요렇게 엮어서 만든 그 화환을 가리킬 때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뭐 그냥 화환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어떤 개별적인 요소가 엮여 있는 어떤 것을 지칭할 때도 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뭐 구슬을 엮어서 만든 목걸이라든가 뭐 염주, 단주 요런 것들 표현할 때도 이 말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아마 그 텍스트 제목에도 무슨 말라라고 하는 요런 제목이 붙어 있는 그런 문헌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인제 뭐 이야기들이라든가 아니면 인제 뭐 구절들 같은 것을 엮어 놓은 것, 그런 것들을 모아 놓은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자, 다음으로 라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라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왜 이렇게 담쟁이 덩굴처럼 이제 벽을 타고 막 올라가거나 나무를 휘감고 올라가는 이런 덩굴풀 같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시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죠. 나시카라고 하는 단어는 코, 우리 이제 얼굴 중에서 코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다음 단어는 나우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우카는 제가 옆에다가 한문을 적어 놨는데요. 우리 배, 물 위에 동동 띄우는 그 배를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자야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야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 그러니까 빛과 반대되는 어떤 무언가를 가리킬 때 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장소나 혹은 차양이나 아니면 우산이나 일산 같은 것을 이렇게 씌웠을 때 그림자가 지는 그 부분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자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다음으로 씩시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아까 말라까가 말리까가 됐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남성 명사에서 씩샤까라는 단어를 배웠었어요. 이것이 여성 명사로 만들어지면은 씩시까라고 하는 이 여성 명사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뿌뜨리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아들이라는 뜻의 단어를 하지는 않았군요. 자, 아들이라는 단어는 어 뿌뜨라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남성 명사로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요것이 인제 여성 명사가 되면 뿌뜨리까라고 하는 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딸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까타라는 단어 나와 있죠. 까타라고 하는 단어는 이야기 인제 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까트라는 어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야기, 뭐 말, 설화 뭐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까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다음으로 니드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니드라는 우리 잠자다 할 때 그 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배경 화면으로 쓴 이 인물 '웬 아저씨가 누워 계시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 인물은 라마야나라고 하는 우리 서사시 예문 한번 읽었었죠. 이 라마야나 서사시에 등장하는 이 랑카 제국의 제왕인 라바나의 동생이기도 한 쿰바까르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인제 락샤사
이고요. 그러니까 나찰이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거인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또 이제 열심히 고행을 해가지고 이제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이때 이 쿰바카르나가 원했던 게 사실은 인드라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인드라 여러분 아시죠? 신들의 제왕인 인드라에다가 빠다라는 단어를 붙였는데요. 이 빠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지위라던가 스테이터스를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드라의 지위를 나는 원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어떤 전승에 따르면 이 쿰바카르나가 뭐 말이 꼬였는지 잘못 말했는지 인드라빠다가 아니라 니드라빠다라고 얘기를 잘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드라, 신들의 제왕의 어떤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잠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은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 꼼바까르나는 계속해서 굉장히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라마야나의 내용상 일단은 라바나와 라마가 전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 형인 라바나가 이 이제 큰 전력이 될 수 있는 꼼바까르나를 깨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거인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끼리를 막 데리고 와가지고 막 위에 지나가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니드라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익히면서 기억하기 쉽게끔 이 이야기를 한번 같이 곁들여 봤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겠죠? 인드라, 니드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주는 단어입니다. 자, 다음으로 니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니샤는 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 할 때의 그 밤을 얘기를 하죠. 혹은 밤의 여신의 이름으로도 이제 니샤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장모음을 사용하는 이제 여성 명사 단어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은 르음이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리아라던가 아니면 부트리카라던가 뭐 리드라라던가 이런 단어들은 바로 혀를 마는 이 이제 발음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것처럼 이제 각주에 제가 그때 달아놨었죠. 각주 보시면은 내연성으로 인해서 건설음화가 일어나는 이 법칙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 여성 명사 복수 속격에 해당되는 이 형태에서도 건설음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적용을 했을 때 세나라는 단어는 그러한 이제 음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세나남이 되지만 마리아라고 하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 남이라고 하는 형태로 건설음화가 일어나겠죠. 이러한 부분 여러분 잘 유의하셔서 격려답표 활용에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음으로 이제 끝나는 명사 어간들 가운데 가장 먼저 보통 익히게 되는 단모음으로 끝나는 남성 명사와 중성 명사, 그리고 장모음으로 끝나는 여성 명사. 이제 이러한 어간으로 끝나는 명사들이 사실은 굉장히 빈번하게 자주 등장하는 그런 어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게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명사 격이 이러한 방식으로 변하는구나 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감을 익히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명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형용사와 관련된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형용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형용사는 보통 이제 어떤 뭐 양태나 아니면 속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 기능적으로는 명사를 수식,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이 단어들을 우리가 지칭을 할 때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산스크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러한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처럼 고유의 성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이 형용사가 파생되는 방식들을 보면은
이 동사 어근에서 뭐 분사 형태로 이제 파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형용사로 사용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한데요. 그러한 경우에 보통 아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경우에 우리는 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로 끝나는 남성 명사나 혹은 중성 명사에 따라서 변화를 하고요. 여성 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우가 갈리게 됩니다. 아 장모음으로 끝나는 우리가 방금 배웠던 그러한 여성 명사의 격변화를 따를 때도 있고 혹은 뭐 이 장모음으로 끝나는 형태로 이 장모음으로 끝나는 여성 명사 어간의 격변화를 따를 때도 있어요. 그것은 그 단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형용사를 표시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약호에 대해서 배울 때 제가 형용사를 요렇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쓰고 이 여성 명사의 변화가 어떠냐에 따라서 괄호 안에다가 요렇게 쓰면은 이 장모음으로 끝나는 여성 명사 어간의 격변화를 따르는 형용사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요렇게 쓰게 되면은 아 장모음으로 끝나는 여성 명사의 격변화를 따르는 그러한 형용사다라는 이제 의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형용사는 고유의 성이 존재하지 않고 언제든지 자신이 수식하는 자신이 꾸미고 있는 이 보통 명사죠. 이 명사의 성수 격에 맞추어서 호응을 해서 본인도 변화를 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순다라하 느르바하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순다라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입니다. 순다라는 아름다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예요. 그리고 느르바는 우리가 배웠었죠.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느르바의 남성 단수 주격 형태인 느르바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는 아름다운 왕은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느릿바, 자신이 수식하고 있는 이 느릿바라는 단어의 성수격에 그대로 맞춰서 이 순다라도 순다라하라고 해서 똑같이 격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똑같은 형용사가 다른 성의 명사를 꾸밀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순다라라고 하는 단어가 뭐를 쓸 수 있을까요? 뿌시바라고 하는 단어를 써보도록 할게요. 뿌시바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중성명사로 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수 주격 형태로 뿌시밤이라고 하는 단어를 꾸며본다면 그러면 이 순다라라고 하는 형용사도 여기에 따라서 순다람, 뿌시밤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꽃은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여성 명사 마리아를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자, 마리아 부인이라는 뜻이었죠. 그러면 아름다운 부인이라고 쓰고 싶을 때 어떻게 쓰느냐? 자, 순다라 같은 경우에는 요 형용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모음으로 끝나는 여성 명사의 격변화를 따르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순다리 바리아라고 하는 형태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수 주격 형태로 이 바리아라고 하는 이 여성 명사를 꾸며줘서 여성 단수 주격 형태로 이렇게 쓰이게 되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락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락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란츠라고 하는 이제 물들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이제 어근에서 나온 이제 형용사예요. 그래서 물이 든인데 보통은 색깔로는 붉은색을 가리키는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락담 관람, 그러니까 팔라라고 하는 중성 명사의 단수 주격 형태의 이 단어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이 락다라고 하는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중성 단수 주격 형태로 사용이 되어서 락담 관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락다 가지고도 다른 명사들을 꾸밀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붉은색 뭐가 있을까요? 태양을 한번 꾸며볼까요? 남성 명사 수리아하라고 하는 단어를 꾸민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락다가 락다하 수리아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수리아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성 명사 같은 경우에는 마알라를 꾸민다라고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환, 그러면 붉은 화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이 락다 같은 경우에는 장모음의 인제 여성 명사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락다 말라 하면은 붉은색의 화환 혹은 물들여진 화환 뭐 요런 의미를 가지는 구절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단어가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형태가 동일해서 '아 이것이 이것을 꾸며 주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파악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인제 긴 문장 안에서 인제 어떤 수식구와 그다음에 수식당하는 명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성수격이 동일한 형태의 형용사와 명사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멀리 있더라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언제나 자신이 수식을 하는 그 명사의 성수격을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형용사는 이제 꼭 어떤 수식을 하는 의미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형용사 자체로 이제 문맥에 따라서 명사처럼 사용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맥에 따라서 적절히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영어에서도 wise라고 하는 이제 뭐 현명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를 그냥 the wise라고 사용을 했을 때는 어떤 현명한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약간 고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따라고 하는 인제 단어를 제가 예로 들었는데요. 원래는 인제 브리드흐라고 하는 인제 뭐 늘어나다 혹은 나이가 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어근에서 과거분사 형태가 돼서 형용사가 된 경우인데요. 브리다라고 하는 요 단어는 뭐 나이가 든 이라는 고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만약에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지금 CF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 요 예문을 보시면 됩니다. 브리따하, 느르빠하, 와다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브리따가 느릿바를 수식을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든 왕이 말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 우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요게 만약에 브리따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명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요러한 예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브리따하 파남 까차띠라고 하게 되면은 브리따하라고 하는 것이 나이 든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을 지칭하는 그러한 명사 형태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리따하 나이 든 사람이 바남 카차띠 숲으로 간다. 요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인제 뭐 문맥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우리가 형용사를 풀이할 수 있다. 요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뭐 우리가 일단은 형용사 변화까지 익혀 봤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을 법한 형용사들을 몇 개 가져와 봤어요. 그 부분까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를 보시면 프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프리아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랑스러운, 아끼는, 보통 영어로는 beloved라고 하는 이 단어로 많이 쓰이는데요. 그래서 사랑스러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제 명사로 쓰이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제 프리아가 뭐 남성 명사일 경우에는 남성의 연인을 지칭을 할 때 쓰이기도 하고 뭐 여성 명사로 쓰였을 때는 인제 여성 연인,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사랑스러운 아니면은 뭐 아끼는, 선호하는 요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성 명사를 수식할 경우에는 장모음의 여성 명사 어간의 격변화를 따르는 단어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아까도 나왔던 순다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름다운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고요. 자, 그다음에 알바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알바 하면은 작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무르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자, 무르카 하면은 어리석은이라는, 그러니까 무지한, 어리석은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라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두라 하면은 거리가 멀리 떨어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꾸샬라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꾸샬라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것에 뭐 능숙한 혹은 선한이라는 이러한 양자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다음으로 색깔과 관련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크리슈나. 아마 크리슈나는 여러분 신의 이름으로도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크리슈나 하면은 색깔로는 검은색을 나타내는 단어가 됩니다. 자, 반대로 흰색을 나타내는 단어는 슈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끌라 굉장히 특이하죠. 끄와 라가 아래 위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슈클라 하면은 흰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란색 나와 있네요. 비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따 노란을 가리킵니다. 자, 락다는 아까도 나왔었죠. 붉은색 혹은 물든 이런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끄다라고 하는 요 글자 특이한 자음 결합 현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끄다 쓰는 방식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는 닐라라고 하는 이제 색깔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푸른색 혹은 파란색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닐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용례가 아 장모음으로 끝나는 여성명사나 혹은 이 장모음으로 끝나는 여성명사 양쪽으로 다 활용되는 용례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닐라는 푸른색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명사 격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한번 파악을 마쳤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동사 활용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동사 활용의 전체적인 그 그림을 대략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이번 우리 강의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배우게 되는지 이런 부분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동사 활용의 대요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일단 동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산스크리트어를 익힐 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문장에서 우리가 문장을 딱 처음에 접했을 때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작을 나타내는 이제 말하자면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사 내에 행위 주체 그리고 행위 주체가 몇 사람인지 수가 포함이 되어 있고 행위 주체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인칭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행위 주체가 행위를 어떠한 방식으로 행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기능적인 의미 그다음에 시제 이런 부분들까지 이 동사 안에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문장 속에서 동사를 파악해서 그 이제 주어 행위 주체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행위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인칭, 뭐 시제, 뭐 법, 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랄까 숫자까지 다 들어있는 이 동사의 변화를 사실은 이제 문법서마다 약간씩 이제 분류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일단은 제 기준에서는 가장 좀 이해하기 편한 방식으로 일단은 크게 정리를 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문법서에서는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설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1차 활용, 뭐 2차 활용 이런 식으로 적어 놨는데요. 이 1차, 2차라고 하는 것은 딱히 어떤 순서를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동사를 활용하는 어떤 방식에 있어서 양자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해 놓은 것이고요. 제가 1차 활용이라고 적어 놓은 것은 기본적으로 어근에서 어떤 어간이 형성된 다음에 한 종류의 어간이 형성이 되면은 거기에다가 어미를 붙여서 만드는 그러한 방식을 차용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간의 종류가 크게 지금 보시면은 4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4가지로 제시된 기준은 시제와 관련된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조직
조직이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는데 원래 영어로는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이에요. 이제 어간의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그 뭉텅이의 어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현재 어간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우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과거를 나타내는 형상인데 이 이제 뭐 산스크리트 특유의 이제 시제이죠. 그래서 아우리스트라고 하는 또 어간의 조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완료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를 나타내는 이제 형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라고 하는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미래를 나타내는 어간 조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 1, 2, 3, 4라고 되어 있는 이 조직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 탭 아래에 있는 것들은 동일한 이제 어간 형태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우게 되냐면은 바로 현재 어간 조직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현재 어간 조직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활용형이 지금 세부적으로 나와 있죠. 가장 먼저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이제 단순 현재 혹은 뭐 직설법 현재라고도 하는 직설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설명이나 묘사 단순한 이제 설명을 담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이제 말하자면 활용을 얘기를 하는데 시제는 바로 현재를 가리키는 직설법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동사를 익히게 될 때 배우게 되는 형태가 바로 이제 이 단순 현재, 직설법 현재라고 하는 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배우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일한 이제 어간을 사용을 하는 형태가 바로 이제 현재 분사 형태인데 요거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분사이기 때문에 정형 동사의 활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분사는 대부분 그 명사의 격에 맞추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격 변화로 활용을 하게 되지만 일단은 동일한 어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적어 놓은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똑같은 현재 어간을 사용을 하지만 시제상으로는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가 붙는 경우입니다. 바로 단순 뭐 과거 혹은 뭐 반과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imperfect라고 하는 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러한 단순 과거까지 배워보고요. 그다음에 또 동일한 현재 어간을 사용하지만 원망법을 나타내는 어미가 붙어서 원망법이라고 하는 법의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바랄 원자를 써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거나 혹은 어떤 것을 기원을 하거나 혹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이제 활용형이 바로 원망법에 해당이 되는데요. 아마 요번 강의에 다 이것을 배울 수 있을지는 약간은 미지수입니다만은 일단은 현재 어간에서 활용이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현재 어간 조직을 사용하는 마지막 형태죠. 명령법이 있습니다. 자, 명령법은 말 그대로 이제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도록 이제 종용을 하는 형태의 활용형이죠. 그래서 이 단순 현재 혹은 현재 직설법 그리고 과거형, 원망법, 명령법까지 사실상 동일한 현재 어간이라고 하는 이 어간 형태에서 어미를 붙여서 활용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일단은 이번 학기에는 바로 이 현재 어간 조직과 관련된 내용들만을 일단 동사 부분에서는 그 부분들만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뭐 아우리스트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인제 아우리스트 어간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여기에는 인제 아우리스트라고 하는 과거를 나타내는 이제 법이 있고 그다음에 기원법이라고 하는 베네딕티브라고 보통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원망법과 유사한데 인제 기원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신들에 대해서 기원을 하거나 찬탄을 하는 요런 내용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원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 아우리스트 조직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완료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인제 말 그대로 과거를 나타내는 그러한 활용들이에요. 요거는 아마 인제 중급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미래 어간입니다. 이제 미래 어간도 보시면은 단순 미래, 뭐 복합 미래 요렇게 해 가지고 이제 복합 미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복합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미래형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인제 단순 미래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간에서 인제 어미를 붙여서 활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복합 미래 같은 경우에는 보조 동사를 활용을 해서 인제 복합 미래라고 하는 방식으로 인제 똑같이 미래를 가리키지만 인제 형태적으로 이 단순 미래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미래 조직 어간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제 조건법과 같은, "우리 뭐뭐 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할 때에 그 "뭐뭐 한다면"이란 요러한 형태들도 이제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인제 앞으로도 산스크리트 문헌을 이제 뭐 많이 읽게 되시겠지만, 문헌의 어떤 성격이나 아니면 이제 종류에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자주 쓰이는 것들이 아마 거의 정해져 있을 겁니다. 이제 보통은 뭐 과거나 현재 정도에서 이제 많이 끝나는 편이고, 이제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동사 활용들이 폭넓게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것이 아닌 어떤 경전이라든가 요런 것을 읽을 때는 다소 한정적인 그 동사 활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심이 있는 문헌이 생기고 또 그것을 읽게 되시면은 자주 사용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정리를 해 두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소위 인제 편의상 얘기하자면 뭐 1차 활용이라고 하는 인제 어간을 통해서 인제 어미를 붙여서 만드는 고러한 형태의 지금 동사 활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2차 활용이라고 제가 적어 놓은 것은 약간은 인제 독립적으로 지금 1차 활용과는 쪼끔 다른 형태로 인제 동사의 활용형이 만들어지는 형태인데요. 어근에다가 어떤 이 인제 기능적인 특정 접사를 붙인 다음에 인제 어떤 어미를 붙이고 정해져 있는 어미를 붙여서 만드는 요러한 형태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수동이라든가 사역 혹은 의욕, 뭐 강의라고 해서 지금 행위 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적인 의미를 쪼끔 더 부각하는 요런 활용형들입니다. 수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에는 없지만 무엇이 되다라고 하는, 어떻게 되다라고 하는 고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 될 테고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시키다라고 하는 요러한 의미를 가진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의욕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하고자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동사 활용에 말하자면 의미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의 같은 경우에는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요러한 활용형들입니다. 요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그 활용에 해당되는 특수한 그 접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접사들을 통해서 이 수동의 어간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사역의 어간이 만들어지고, 이 각각의 활용에 맞는 이 어미를 붙여서 동사 활용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수동을 사용하더라도 시제적으로 과거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혹은 수동을 사용하더라도 시제적으로 또 미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함께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이 산스크리트어 동사들이 어떠한 그 활용형의 범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먼저 익히게 되는 바로 현재 어감 조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전에 일단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동사 활용이 될 수가 있는가 한번 그 예를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근을 중심으로 해서 인제 어근의 종류도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10 가지 종류의 인제 어근이 종류가 있는데, 고거는 제가 아마 오늘 보내 드린 그 자료 안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마 시간상 오늘은 거기까지는 못 들어갈 텐데 다음 주에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제 그 정해져 있는 그 류라고 불리는 혹은 인제 가나라고 불리는 그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현재 어간을 만드는 방식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일단은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현재 어간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인칭이나 수, 뭐 시제, 법 혹은 태에 따라서 이 동사들이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칭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1인칭, 2인칭, 3인칭이라고 하는 세 개의 인칭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사와 마찬가지로 단수, 양수, 복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배분을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큰 범주에 속하는 것이고, 지금 과거도 보시면 우리가 크게 단순 과거도 있지만 아우리스트도 있고 완료 형태도 전부 다 과거 시제에 속하는 그러한 활용형들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어쨌거나 과거 시제에 속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뭐 이것이 원망법인가 아니면은 명령법인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의미, 그러니까 의도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이제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요 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산스크리트를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인데요. 이 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언어에 따라서 이 태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범주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보통 산스크리트어에서 이 태라고 했을 때 가리키는 것은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이 빠라스마이빠다와 아뜨마네빠다라고 불리는 이 형태를 가리킵니다. 보통 영어로는 이제 voice라고 하는 말로 이 태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빠라스마이 바다, 아뜨마네 바다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예문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를 보시면은 바타마하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동사의 활용형이에요. 근데 이 활용형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이 동사 활용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대괄호 안에다가 적어놨죠. 먼저 바타마하라고 하는 단어는 bat라는 읽다, 뭐 익힌다, 배우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진 동사 어근을 에서 파생이 된 것이고, 이 동사는 10개의 그 동사 종류 중에서 첫 번째 류에 속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 활용형은 1인칭의 복수, 그리고 현재형, 직설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사의 주어는 복수이고 1인칭이다라는 것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동사 하나만으로도 그냥 완결된 문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읽는다, 아니면 우리들은 배운다, 이런 의미로 그냥 이 단어 하나가 주어와 동사를 다 내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문장 보실게요. 한야떼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자, 이것은 한이라고 하는 죽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어근에서 나왔고, 이제 이류 동사인데요. 이 한에다가 지금 보시면은 야라고 하는 접사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야라고 하는 접사는 지금 제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패시브, 그러니까 수동형 활용이에요. 그러니까 수동형 접사가 여기 어근에다가 야가 붙어 있는 형태죠. 그리고 수동형 활용의 경우에는 이제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아뜨마네 바다 어미가 붙습니다. 그래서 때라고 하는 어미를 붙여서 한야 때라고 하면은 단수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성은 확실하지 않아요. 주어가 여기서 제시가 된다면은 더 명확하게 그 주어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지만, 일단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그 혹은 그녀 혹은 그것 중에 하나겠죠. 남성, 중성, 여성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살해당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문장에 따라서 무엇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살해를 당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면은 문장이 점점점 길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동사 하나만을 통해서 우리는 전체적인 맥락을 바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뭐 띠아짓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띠아츠라고 하는 이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띠아츠 하면은 버리다, 뭐 포기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3인칭 단수의 이제 옵터티브, 그러니까 원망법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법은 사실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일단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주어는 아까랑 똑같죠. 그, 그녀,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것은 버려야 한다. 라거나 아니면 버릴 것이다 라거나 아니면은 버리기를 뭐 이런 의미가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바바뚜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바바뚜 같은 경우에는 부후라고 하는 이 동사 어근에서 나왔어요. 자, 부후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 비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 무엇이다 아니면 무엇 무엇이 되다 아니면 무엇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이 존재와 양태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부후라고 하는 동사에 지금 보시면 3인칭 단수의 명령형이에요. 자, 근데 명령형인데 3인칭. 뭔가 우리에게는 낯선 형태입니다. 3인칭에다가 명령형을 쓰게 되면은 보통 3인칭 명령은 이제 정중하거나 완곡한 형태의 요청으로 쓰이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제 혼잣말 할 때 쓰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상대방의 말에 이제 동의를 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당신 말대로 그렇게 되기를 혹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문맥상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바뚜는 특히 이제 희곡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상대가 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바바뚜 이렇게 하면은 아 그렇게 하시지요.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쩔 때는 이제 내가 아 이렇게 이제 약간 환기를 시켜가지고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바바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내 마음이 이제 그렇게 결심이 되었다라는 이제 의미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요거 자체가 또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에 동일한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바비샤띠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요 경우엔 보시면은 지금 3인칭 단수 미래형이죠. 자, 미래형은 뭐였습니까? 요것도 미래형 어간이 만들어진 다음에 뒤에 어미가 붙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슈아라고 하는 요 형태의 이 말하자면 접사가 붙어서 바비슈야 라고 하는 이 형태의 어간이 바로 말하자면 미래형 어간이 됩니다. 그리고 띠라고 하는 이제 3인칭 단수를 나타내는 어미가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 혹은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이다. 아니면 무엇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가마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감이라고 하는 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어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완료 형태인데요. 이 완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어근 형태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가가 사실상 앞에 한 번 더 들어가는데 느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될 때는 즈음으로 말하자면 이제 짜바르가 에 해당되는 것으로 바뀌어서 중복이 돼요. 그래서 가가마가 아니라 자가마라고 하는 형태가 되고 3인칭 단수 완료이기 때문에 뭐 그녀, 그것 주어는 명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은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 활용형 하나가 사실은 주어와 시제와 인칭 그리고 법, 그다음에 태라고 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정보들을 모두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장을 파악할 때 동사를 가장 먼저 파악을 해서 이제 전체적인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아마 빠라스마이 바다와 아드만의 바다 설명을 하면은 수업을 마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태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보이스 혹은 태라고 하는 형태가 일단 산스크리트어에서 이제 쓰이게 되면은 빠라스마이 바다 혹은 아뜨만의 바다라고 하는 요 두 가지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두 개의 태가 있는 그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빠라스마이 바다와 아뜨만의 바다는 무슨 뜻이냐? 먼저 이제 바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말이라는 의미가 되고 있고요. 뭐 단어나 말을 가리키는 단어고요. 빠라스마이 같은 경우에는 빠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역격으로 쓰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쓰이는 바다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트만의 바다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역격이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말이냐, 자신을 위한 말이냐라는 이제 것을 의미상으로는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바로 파라스마이 바다, 아드만의 바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일단 파라스마이 바다, 아트만의 바다 딱 봐도 그러면은 이 각각의 태로 활용이 되면은 '의미상으로도 구별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시게 될 텐데요. 물론 초창기에 말하자면 이제 뭐 베딕 그 문헌이라든가 요런 이제 문헌들에서는 분명히 인제 그 동사에 따라서 인제 파라스마이 바다로 쓰이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혹은 아트만의 바다 형태로 쓰이면 자신을 위해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요렇게 인제 의미상의 구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고전 산스크리트 이후로는 사실상 그 의미상의 구별이 좀 이제 무용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태적으로만 파라스마이 바다 형태, 그다음에 아트만의 바다 형태로 남아 있게 되고, 이제 일부 동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의미를 인제 좀 더 실어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제 기본적으로는 거의 인제 그 기능이라고 할까, 그 의미는 잃고 형태만이 남아서 요렇게 구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그 이제 여러 다른 문법서들을 보게 되면은 이 테를 설명하면서 특히 아트만의 바다 같은 경우에는 그 미들 보이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은 이것을 뭐 중간태 뭐 요런 식으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파라스마이 바다와 아트만의 바다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에 조금 더 익숙해지기를 권고를 드리고요. 자, 그러면 형태적으로 이 두 가지는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일단은 동사 활용에서 3인칭 단수 현재 형태가 가장 그 동사 어근의 기본 활용 형태라고 우리는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동사 어근을 찾아보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3인칭 단수 현재 활용 형태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동사 어근을 익힐 때는 어근과 함께 동사의 기본형으로, 활용형으로서 3인칭 단수 현재 형태를 함께 기억을 해 놓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본형에 해당하는 3인칭 단수 현재형의 어미가 띠로 끝나는 요 형태가 바로 파라스마이 바다 형태예요. 그리고 동일한 것이 인제 3인칭 단수 현재형의 활용이 때로 끝나게 되면은 이것은 아트만의 바다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가? 이것은 그 동사에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동사 어근을 찾아보시면은 이 동사가 파라스마이 바다인지 혹은 아트만의 바다 동사인지가 이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동사는 파라스마이 바다 형태로만 활용이 되고, 또 어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트만의 바다 형태로만 활용이 되고, 혹은 일부 동사들 같은 경우에는 양쪽의 활용형이 다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이제 사전을 통해서 이제 숙지를 하셔서 '아, 이 동사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런 정보를 입수를 하신 다음에 이 활용형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쪽을 다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뭐 흔히 인제 우바야 바다, 우바야가 양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양자를 다 활용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바야 바다라고 편의상 지칭을 하는데, 고럴 경우에 저는 약고를 이제 유라고 하는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라스마이 바다 약고, 제가 피, 그다음에 아트만의 바다는 장모음 형태로 앞으로 쓰게 될 거고요. 인제 동사 어근이 나오게 되면은 이 동사 어근의 인제 그 분류, 그러니까 10 개의 분류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것을 이 클래스라는 단어로서 번호로 표시를 해 주고, 그다음에 이것이 파라스마이 바다에 속하느냐 아트만의 바다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다가 요렇게 P나 아니면은
A 장음 아니면은 유 요렇게 세 가지 형태로 제시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요러한 약호를 보시면은 '아 그런 의미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한번 예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스라고 하는 동사 나와 있습니다. 하스 하면은 웃다, 아하하 하고 웃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 CL 클래스죠. 인류 동사의 빠라스마이바다 동사입니다. 그래서 3인칭 단수 현재형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활용형을 보시게 되면은 하싸 띠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띠로 끝나면 뭐라고 했죠? 빠라스마이바다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싸띠라고 빠라스마이바다 활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으로 빠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인류 동사이고 빠라스마이바다 형태예요. 그래서 활용을 하게 되면은 띠바띠라고 하는 형태로 마찬가지로 띠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으로 지 동사가 나왔는데요. 지는 뭐 이기다, 승리하다, 정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지 같은 경우에는 빠라스마이바다와 아트마네바다 양자로 다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야띠도 될 수 있고 자야떼 해가지고 아트마네바다 형태의 활용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but 아까 나왔었죠. 읽다, 뭐 익히다, 배우다, 공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이 빠타띠라고 활용을 하고 있어서 마라스마이바다 형태의 활용을 하는 동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야즈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야즈라고 하는 동사는 제사를 지내다, 뭐 공무를 바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야즈 같은 동사는 또 인제 특이하게도 특이한 건 아니죠. 이제 고전 산스크리트에서도 의도적으로 말하자면은 남을 위해서 지내는 제사인가 혹은 자신을 위해서 지내는 제사인가에 따라서 좀 의미상의 구분이 이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다 쓰이는데 빠라스마이바다 남을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는 야자띠라고 하는 형태가 될 테고요. 그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면은 야자떼라고 하는 뜨마네바다 형태로 활용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bash라고 하는 동사예요. bash 하면은 말하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아트마네바다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사 떼에서 떼로 끝나는 형태, 아트마네바다 활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save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요. save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마네바다 활용을 하죠. 그래서 save a day라고 해서 때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스미 하면은 미소 짓다라는 의미입니다. 스마일 떠오르는 단어죠. 그다음에 아트마네바다 활용이기 때문에 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스마야떼 해서 때로 끝나는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처럼 일단은 우리가 동사 가장 먼저 이제 문장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동사이고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그 범주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마지막으로는 태라고 하는 뭐 제가 편의상 뭐 위타테, 위자테라고 앞으로는 부르게 될 거예요. 이제 빠라스마이바다인가 혹은 아트마네바다인가 하는 분류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보았습니다. 벌써 1시간이 훌쩍 흘러서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현재 직설법 활용 형태에 대해서 이 표를 통해서 익혀보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 따라서 우리 사전 보는 법까지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